이 서브우퍼 선을 찾아서 끄집어낸 이후에 요 총알 단자 이거는 요 써놨죠. 기록을 잘해야 됩니다. 스피커 쪽에 라이트고 스피커 쪽에 레프트다 써놔야 되겠죠. 안쪽에 문제 열려면 힘드니까. 그럼 요거는 앰프에서 오는 라이트고 요 앰프에서 오는 레프트다. 그러면 이제 앰프에서 들어오는 LR이 요 오디오 링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오디오 링크가 이제 좀 좋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일반 이제 RCA 신호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이 입력, 이게 스피커 소리를 낼 수 있는 출력, 그 출력을 하이 출력이라 그러죠. 그럼 요쪽은 이제 로우 출력, 이게 로우 출력이란 그 RCL 신호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단자가 RCL 단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RCL 단자의 신호로 다운을 시켜서 보내는데 다운시키는 과정에 단순한 부속, 저가형 부속으로 소리를 다운시켜서 보내느냐, 안 그러면 고급 부속을 써서 음질 좋게 보상한 다음에 다운시켜 이제 일단은 손색 없이 다운한 다음에 음질 좋은 칩을 써서 음질을 보상한 다음에 로우 출력으로 보내느냐, 거기에 대한 오디오 링커의 어떤 그 소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그래서 요리했고, 그러면 요 두 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요 앰프에서 온 거, 앰프에서 온 선 LR, 요게 요 스피커, 원래 이제 스피커로 조수석 시트와 운전석 시트 밑에 있는 8인치 우퍼로 꽂으면 소리 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항우에서 또 투닝할 때 또 이렇게 한번 끼다 뺐다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총알 단자 찝는 시간이 소비되고, 총알 단자도 좀 좋은 걸 쓰면 돈도 많이 칩니다. 이게 막 여러 개가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에 투자가 돼서 그렇지, 이렇게 해놓으면 투닝할 때 굉장히 이롭고 에러도 없고 나중에 손볼 때도 좋다. 그럼 요렇게 이제 정리했으니, 대신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리모트가 들어가야 되는 오디오 링크죠. 요리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앰프를 이제 이 트렁크 짐을 넣는 공간인데, 현재는 서브 박스가 들어가면 트렁크 짐을 넣는 공간으로 활용하기가 힘든 일이 이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앰프 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띵둘러가 다 막혀 있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앰프가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도 타공을 크게 시원하게 자연 바람이 현재 들어와야 되니까, 원래 앰프가 열이 나면 이 공기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어쨌든 간에 찬 공기랑 섞이려고 이렇게 와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크면 어쨌든 간에 공기가 돌면서 좀 식힐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결국 안 식힌다. 그러면 저쪽에 신실 쪽에 보이죠? 요 공간이 그 시트가 있는 차량은 이런 게 없고, 시트가 없는 차는 이렇게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막아놨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 공간에 구멍을 한 5인치짜리나 4인치 구멍 두 개를 내서 팬을 달아서 하나는 안쪽으로 불어넣고 하나는 바깥으로 빼주고, 그러면 이 안에 공기가 전체적으로 돌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 앰프 날 거니까 이쪽에는 배터리가 있으니까 손보기가 힘들고, 그럼 앰프를 여기 올리고 여기 걸치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무를 하나 대야 되겠죠.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무를 대는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1차적으로 나무를 작게 두꺼운 나무를 피스를 긴 피스 말고 딱 그 철판에 조여질 만큼만 한 10mm 정도 그러니 조고, 저 위에 또 떼야 되겠죠. 2차적으로 조금 더 넓게 나무를 떼고, 저 위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높이 나무 가지고 앰프를 고정할 수 있는 베이스판이 될 수 있도록 좀 크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차적으로 나무를 넓게 댔죠. 저게 이제 앰프 브라켓하고 연결될 수 있는 넓이입니다. 밑에는 조금 위에는 늘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혈선이 남았죠. 이렇게 지금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먼저 연결해야 되죠. 이게 이제 빨간 색깔을 까만 색깔로 둔갑시키는 스위트 불러주고, 이게 항상 그 까만색은 마이너스가 돼 있어야, 마이너스 색깔은 항상 까만색으로 웬만하면 동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설이 좋고 또 실수를 안 하죠. 그래서
어떤 까만색 그 스탠드를 넣어서 또 이 스탠드 씌우면 뭐 좋게 됩니다. 연습을 넣어가지고 하고 살짝 밖에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했어. 여기는 저 4게이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8게이지 쓰지 않습니까? 이제 한 1.3, 4m 밖에 안 됩니다. 1.3, 4m 되기 때문에 8게이지 해도 이 앰프를 가동하는데 크게 전기 에너지가 배선을 타고 지나갈 때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선을 너무 오래된 선을 쓴다든가, 그러니까 뭐 구리 성분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항이 생기죠. 저항 발생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인데 까만 색깔이 없어서 녹색으로.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 오디오 링크에 공급할 마이너스. 앰프에서 체결할 때 점프해서 수두부는 예쁘지만은 기능적으로는 못하니까 테이프로 좀 당기면서 접으면 이제 굵기가 4게이지 굵기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쪽이니까 이거는 이제 시원하게 보이게끔 좀 돼 있으니까 압축이 잘 되죠. 잘 될 수 있는 기도를 해갖고 마이너스가 됐고, 플러스는 어차피 색깔이 빨간 색깔이니까 그것도 두개 노란기 하고 이 같이 점프해서 오디오 링크로 보내주면 이 플러스 같이 여기다가 수주튜브를 이거 유튜버를 찍으니까 수주튜브를 테이프를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수주튜브가 엇맞을 때 그 탄력이 전기 테이프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전기 테이프 한번 감아주고 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작업하는 수주튜브를 씌워주면 진짜 완벽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선이 이렇게 이쪽으로 공급될 건데 행여나 이 내부에 이게 휴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휴지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휴지가 기껏 해봐야 2A 정도 먹었거든요. 5A짜리 휴지를 측면에 여기다 달 겁니다. 5A가 다 문제가 없어서 15A를
2A는 있는데 그냥 큰 것은 여기서 이쯤에 이런 건 뭐 보통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꼭 이런 집는 거 아니라도 원래 뭐 이런 종류대로 그냥 피복 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니라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노란 거는 피복은 바깥쪽에, 피복은 이게 바깥쪽 크지 않습니까? 이게 알개미가 피복을 가득 주시고 그 안쪽이 고리를 넣어줘야 에러가 안 납니다. 넣었을 때 피복이 바깥쪽에 물을 막 넣고 보면 완전 FM 교과서대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펜을 달게 됐을 때, 그 펜의 전기 공급도 여기서 하면 되죠. 12A 뽑아놨으니까. 그때 5A는 분위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15A 해도, 이 기계가 잘못됐을 때 나갑니다. 배선이 안 탑니다. 배선이 타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고점이 되죠. 이렇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묶어주고 있죠. 여기서 묶어줘야 이리 해놔야 이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도 열 나가지고 배선 피복이 뭐 잘못돼서 이게 잘못돼가 불나버리는 거 아니야? 연기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수는 앞에서 오는 리모터, 이게 헤드 유닛의 리모터가 없으니까 키를 넣었을 때 나오는 그거 운전자 무릎 위에 있는 구조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올 겁니다. 요리 하면 이제 이쪽 거는 이쪽 반대편으로 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거는 대충 그냥 이렇게 얼마에 해가지고 너무 많이 뭉쳐 있으면 공기가 그래서 뭐 열날 건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짧아서 이쯤에서 짧으니까 노란 배선이 짧아서 혹시나 노란 배선이 짧은 것 때문에 또 이 오디오 링크의 위치가 안성맞춤으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사이에다가
중간중간에 뭐 중간중간에 뭐 테이핑이 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서로 꽉 뭉쳐 있는 것보다는 이게 좋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서도 뭐 꼭 묶을 필요가 생각하지. 이 부분에 똑같은 걸 잘라버리고. 항상 이렇게 까요. 여기에 가운데가 비틀어서 가운데가 비틀어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확실히 비틀어서 만나 두세 번 할인 사살하고 이거는 살짝 접어서 살짝 그러면 끝이 단단하잖아. 이거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살짝 밀어 넣고 있는 상태에서 그라운드 올린 모터 저기서 그래 또 떨어진 시가 있죠. 이런 배선들이 에러를 잘 칩니다. 이 큰 거는 당연히 잘하죠. 당연히 잘하는 거니까 괜찮고 이런 데서 에러를 잘 친다 그러면 한 번 더 하게 해야 되겠죠. 녹색이 마이너스니까 브라운 게 플러스니까 파란 거는 못하니까 파워 앰프를 넣기 전에 여기에 보호를 해야 되겠죠. 보호는 이렇게 절전 테이프. 왜냐면은 뭔가 작업하다 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AS 한다고 했다가 한 번씩 여기에 툭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서 일단은 이 OM 배터리도 마이너스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만은 마이너스 맨날 노출되어 있잖아요. 배터리인데 근데 플러스는 이렇게 덮어놔야 중요한 거. 이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눈으로 치면 그냥 다 플라스틱 카바 이런 건 안 하더라도 원래는 고무 카바 실리콘 고무 링을 딱 뽑으면 제일 좋은데 그것까지 신경 쓰고 막 이리 하면 작업비가 인건비가 너무 세지니까 이거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1천만 원 붙이니까 주변에 흔한 기계고 그 다음에 이 앰프를 바로 넣고 이쪽에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좋은 거.
그러면 이제 배터리 터미널 연결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AGM 배터리가 뭐냐면 이제 스타코 기능이 있는 차량, 이제 IS 뭐 있지 않습니까? 스타코 기능. 그걸 버튼을 누르면 요즘 차량들은 신호 받았을 때 정차 했을 때 자동으로 시동이 푸르르 꺼지죠. 꺼지는 동안에는 이제 연비가 이제 소진 안 되고, 또 매연, 아무래도 가솔린 차라도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매연이 안 나오니까 도심지에 환경 오염, 그리고 열, 이게 모든 차들이 열을 뿜어내면 도로가 뜨겁고 도심 빌딩 사이가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 면으로 서면 좋겠죠. 그게 한두 대가 아니고, 만약에 경기도 출퇴근 시간에, 경기도에, 이게 서울하고 수도권에 출퇴근 시간대에 만약에 한 1%만 차가 꺼져 있다면 지속적으로 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동안에 다른 차는 또 꺼져 있을 거예요. 신호할 때. 또 가는 동안에 다른 차는 1%만 해도 뭐 에너지 소비가 1%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차원도 있고, 뭐 여름이나 겨울에는 추울 때는, 더울 때는 이제 난방 때문에 꺼지는 걸 이제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능이 있다 치실 때 끄면 출발하는 순간 시동이 파랑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동 걸 때 보통 뭐 0.5초, 0.3초, 길게는 뭐 1초까지 알터네이트 셀레 모드가 돌아갑니다. 스타트 모드가 엔진을 돌려야 시동이 붙으니까. 그때 배터리에서 전기가 통상 조그만 승용차는 100A 미만, 중형차는 150A, 또 대행 수용차는 150에서 200A 순간적으로 먹는 거죠. 우리 헤드라이트 이런 거 상라이트 바짝바짝 거려도 20A 전후밖에 안 먹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더라도 20A 미만입니다. 20A 미만. 그리고 뭐 에어컨 갑자기 확 틀어야 될 거 아닙니까? 4단으로 맥스로 확 튼다. 그러면 에어컨 거기에 한 20A 정도 먹고, 이게 뭐 헤드라이트 켜고 에어컨 켜고 한 30, 40A에서 이제 해결될 건데, 시동을 켤 때는 1초 미만의 시간이지만 순간적인 전기가 배터리에서 쏟아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 성능이 좋아야 순간적으로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커도 보내주는 그 힘, 순간적인 파워가 약하면 큰 용량이라도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발산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 배터리보다는 AGM 배터리가 그는 순간 파워가 세고, 또 순간 파워를 쏟아냈으면 잠깐이라도 알터네이터가 엔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진됐던 그것을 다시 순간적으로 좀 빠르게 차지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AGM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AGM 배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 배터리보다는 조금 비싸고 한 20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우디를 할 때 내가 AGM 배터리가 아닌 차량이지만은 배터리가 다 돼서 뭔가 전기 상태를 좀 좋게 하고 싶어서 뭐 어떻게 AGM 배터리를 넣을 수 없나 이랬을 때 뭐 일반 배터리보다는 AGM 배터리를 넣는 게 좋다. 근데 AGM 배터리는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터미널 센서가 있죠. 이 센서가 센서 때문에 차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차지를 안 한다, 막는 게 아니고, 요 마이너스 센서가 ECU에다가 알터네이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 센서를 끊어버리죠. 필요하면 붙이고, 그러면 ECU가 붙여주면 알터네이터 쪽에다가 붙여주면 충전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끊어버리면 엔진이 돌아도 충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충전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방향 살짝 되고 나서 또 충전 팍 해주고, 충전 다 되면 또 충전 끊어버리고, 또 살짝 방전되면 한 5% 정도 또 충전시켜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고, 주간에 이게 뭐 전기를 많이 안 쓸 때, 주간에 낮에는 뭐 봄 가을에는 비도 안 오고 뭐 에어컨 히터도 별 틀 일도 없고 이랬을 때는 전기 절망 한 20A 미만 먹거든요. 차가 할 때. 굳이 뭐 알터네이터가 계속 돌아서
전기를 부하를 채워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뭐 전기 장치에 이제 뭐 전체적인 전장 기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에. 그런 것도 좀 보도할 겸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면 왜 이 설명을 하느냐면 파워앰프가 전기를 빼먹지 않습니까? 파워앰프가 전기를 빼먹으니까 이왕이면 소진되는 이 배터리의 전압이 다운되면 일단 이 센서가 다운된 거를 확인하고 ECU에 신호를 보내면 ECU가 알터네이터에 그 전기가 공급되도록 지시를 하면 이쪽 전기를 넣어주지 않습니까? 차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를 소모를 시켜주는 게 맞다. 그 마이너스 터미널이 만약에 샤시에 있으면 이 센서 전단에 있는 거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기가 빠져나가도 마이너스 전기가 빠져나가도 뭐 얘는 센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알터네이터가 일을 해야 알터네이터가 일을 차지를 시켜주게끔 이슈에서 지시를 내려야만이 차지가 되니까. 그러면 배터리가 소진된다는 것을 표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터미널은 앰프 마이너스 터미널은 요 배터리 터미널에서 내가 와야 맞다. 그러면 배터리에서 전기가 소모되니까 배터리가 다운되니까 배터리 다운됐네 지시 내리고 차지되게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 알터네이터 전기가 이긴지 뭐 예전에 제가 체크해봤는데 잊어버렸고, 일단은 여기 보면 요 부분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터미널 쪼아주는 볼트하고 직결로 체결되어 있고, 요 부분이 요 큰 250A, 125A가 연결되어 있는 선이죠. 요 부분이 뭐 대충 학교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 나오면 안 되겠죠. 배터리 터미널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125A를 거쳐서 나가는 여기다 하면 안 되겠죠. 뭔가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체크해보면 압니다. 이게 풀어가지고. 근데 귀찮습니다. 일단은 125가 퓨즈를 거쳐서 나가는 이놈에다가 파워앰프 연기를 하면 이게 맥스 30A까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그러면 이게 퓨즈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터미널하고 직결되어 있는 라인에다가 보라스를 연결된다. 요거 연결하면 요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시켰고, 여기다가 앰프 마이너스, 앰프 플러스 연결한다. 앰프 플러스는 퓨즈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겠죠. 퓨즈는 측면에 여기다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만 잘라서 잘라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중요한 겁니다. 비행 터미널 이런 걸 여기 봉지 안에 넣어야 산소 접촉을 좀 막을 수도 있고, 그러면 넓으니까 한 번 짚고 살짝, 두 번째도 살짝 짚고, 그리고 이제 이쪽 가서 쿡 짚고, 여기 옮겨서 짚고, 그럼 이 부분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리선이 감싸야 되겠죠. 닭다리 잡으시면 감싸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또 플러스니까 맥심이,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또 시야 줘야 되겠죠. 이제 볼다에다가 하고
전후가 이제 공표했으니까 60안 되는 게 공표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보면 사계지 이 안에 링이 뭐냐면 이제 사계지 물일 때 이래가 쪼는 거죠. 지금 8게이지니까 이거 들어가서 이게 아주 잘 만들어진 거죠. 8게이지니까 링을 넣고 이 8게이지 들어가면 딱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품질가 좋다. 안쪽에 조금 더 알맞게 해서 바람이 잘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거 고무바킹이 있어서 딱딱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 근육 올다가 잘 만들어진 겁니다. 고무바킹 때문에 이쪽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방수도 잘 붙여줄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붙일 거니까 미리 서 있는 부분에 딱 맞추면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이걸 풀면 터미널이 벌어지니까 이 위에다가 추가
추가로 하나 더 떼서 간단한 앰프 하나니까. 지금 뭐 앰프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러면 안 되겠죠. 좀 더 튼튼하게 물리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 맞춰야 돼요. 지금 보면 앰프 하나니까 그래 한 거예요. 가볍게 꼭 그런 게 아니고 가볍게 따로 넣지 않고 살짝만 가볍게. 나중에 앰프 고정 후에 버튼을 정리하고 그럼 이제는 이것부터 됐으니까 이걸 이렇게 딱 두고 청소를 한번 하고 음악을 일단 사운드로 들어가서 한 차주가 보니까 이것을 한 7 정도 하고 저음을 한 8 정도, 중음은 마이너스 1인가요? 이 상태로 음악 듣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 트랙으로 이게 제가 테스트하는 음악이 베이스가 좀 많죠. 그냥 이거를 제로로 하겠습니다. 들어보나만 합니다. 고음은 조금
이 음악 가지고 다시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GV80 F툰 그 기본 옵션입니다. 앞에 3웨이가 아니고 2웨이입니다. 센터 스피커가 있고 리어 도어에 6인치가 있고 고음 좀 한 칸 더 올려도 그리고 중음은 그럼 이렇게 해서 제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미드베이스 해상도 아이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에러는 소화하기 힘든 음악입니다. 이게 조정하는 게 베이스가 좀 많은데 일단은 제로 상태로 하고 이 음악은 들을만 합니다. 다음 곡으로 베이스가 좀 많긴 한데 듣기가 좀 안 좋습니다. Never know how much I love you. Never know how much I care. 베이스가 듣기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음악 베이스가 좋은 베이스인데 다음 곡으로 이 음악은 넘어가고 베이스하고 밸런스는 맞는데 베이스가 듣기가 좀 좋지는 않은 베이스입니다. 이 베이스가 쿡쿡 악기 소리 같지가 않고 그냥 뭐 일단 물체 소리가 툭툭 부딪혀서 나는 소리 그런 느낌입니다. 듣기 좋은 베이스. 풍성한 베이스가 안 나오죠. 물론 OEM 소리인데 뭐 그런 나쁘진 않지만은 듣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베이스의 음색이 안 좋다 이 말이죠. 양은 나오는데 그리고 완전 로우 베이스가 잘 안 나오고 40Hz 이하의 소리. 이것도 근근거리죠.
미드레인지하고 하이 소리는 뭐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중저음부터 그 이하의 저음까지가 음악다운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Letting go is always so much harder when the love is strong. So it goes. 공간감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음의 그 질감이 이제 OEM에서 찾는다는 것이 좀 맞지는 않지만 현재 그렇다는 뜻이고, 일단 요만큼만 듣고 서브우프를 장착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